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8일 금요일 장마감하고 나서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500억 기준으로 1등 가온전선, 2등 현대오토웨버 쭉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들 가운데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저는 내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을 현대오토웨버, 대한전선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왜 뽑았는지 저만의 논리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타점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 가온전선입니다. 제가 현대오토에버 대한전선 밑에 가온전선을 따로 빼놨는데 일단 최근에 전력이랑 전선 쪽 섹터가 강하고 금요일 한정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장주가 가온전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거래 정지 이후에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한 번 더 거래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월요일에 이 종목은 매매가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체크해 놔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선 관련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양음양 패턴을 만든 대한전선이 또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심 종목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 2등의 현대오토웨버 보시면 금요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모백스, 현대오토웨버 등등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반적인 섹터 이슈 말고도 현대차 그룹 내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IPO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갖추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이스 X가 6월 달에 상장한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미래에셋벤처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를 필두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 전반적인 호재 이슈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IPO 이슈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가 내일 상한가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주도주 후보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도 있지만 결국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타점을 합리적으로 잡을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부터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일봉상 상한가 갔으니까 우리가 분봉 차트를 봐줘야 되는데 이제 상한가를 닫고 나서 잘 가다가 중간에 풀고 닫은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풀고 바로 닫았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2번 패턴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할 때 만드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호재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물량을 매집한 것을 높은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함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높은 구간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상한가 구간에서 물량 테스트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봤자 받아줄 개인 투자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굳이 상한가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따라 붙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물량 테스트 패턴 2번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봉 패턴상 1번 패턴과 2번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1번과 2번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주도주 데이트레이딩 매매,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매매나 주도주 매매 관점에서 하루 안에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려면 호가창 분석을 우선시해야 되고요. 만약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처럼 하루 이상 보유하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거라면 그때는 호가창도 중요하지만 일봉상 차트 분석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초가 매매나 주도주 매매 관련해서는 호가창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50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은 우리가 지금 일봉 차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눌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이때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물량 확보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의 거래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앞에 있는 거래대금보다 적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일파 구간에서 붙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이 물량을 받아내려면 조금 더 물량 매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은 물량 매집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량 매집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었고 이때는 거래 대금이 약 1조 4천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 돌파 직전에 이미 물량 소화를 한번 해놨고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마찬가지로 진행했고 더 나아가서 상한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 이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일 차익 물량이 나오거나 혹은 다른 섹터가 갑자기 생기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원전 관련주, 전력 섹터에 돈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봇 섹터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음봉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가 이평선 수렴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 중장기 스윙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도주 후보 종목 현대오토웨버를 말씀드렸고 관련 전략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실시간 라이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온전선이 전선 관련해서는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정지 이후에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5월 11일 내일이죠. 매매 거래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거래가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 수급을 받을 전선 관련주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전력 전선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대한전선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 매물대를 소화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일선을 기준으로 양음량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양음량 구간에서 힘이 약하다면, 즉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 확인했을 때 대원전선과 같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고가권에서 차익 물량을 받아내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지금 음봉 구간 망치형 캔들로 5일선을 간신히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양음량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힘까지는 부족한 겁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양음량 구간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까지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의 수급을 일시적으로 물려받을 대장주, 주도주 후보 종목을 대한전선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지금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앞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 길게 보는 것보다는 월요일 한정해서 짧게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매매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매매가 안 되고요. 화요일에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때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팽이형 캔들로 물량을 소화하거나 혹은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도지 캔들, 망치형 캔들로 거래 정지 이후에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한전선과는 다르게 가온전선의 월봉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높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항 없이 단기 상승 파동을 만들기가 용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현대오토에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장기 스윙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주도주 후보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였고 두 번째는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가온전선이 기존 대장주이지만 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주가 급등에 따라 월요일 거래 정지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일시적으로 받을 주도주 후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흐름이 좋다면 가온전선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제가 내일 아침 8시 50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